압도적 재미 매불쇼. 윤석열 하나 때문에 외교 참사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참사도 발생하고 있고요. 경제는 또 저희가 따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외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외신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국가 경쟁력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세계로 뻗을래요. 자, 두 분 다 지금 너무 바쁜 분들이라 길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국회에서 정말 많은 그리고 중요한 표결 처리를 하고 오신 분입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예. 저는 그 당일에 그 온라인에서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일찍 갔죠. 제가 그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가셨어요? 네, 제일 먼저 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제가 집이 광흥창역이라서 서강대교만 넘을 그랬구나. 걷는 순간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지를 받는 그 장면을 제가 봤고 그래서 오늘 그 준비를 했는데 이게 폭력성 때문에 아니, 노따기부터 노따기요. 아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폭력성 때문에 노따기 붙는데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어찌됐든 본회의장에 잘 들어가셨던 거죠. 저는 근데 들어가서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언제 저기 치고 들어와서 총을 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신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분입니다. 이분 본인 별명이 뭐 해리포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신혜리 뉴스포터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준영 의원님 오늘 지금 막 국회에서 돌아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예산안 처리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씨 이 긴급 체포 결의안 하고요. 체포 결의안이라고 하면 그냥 윤석열을 향해서 압박을 주는 거죠.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결의안도 사실은 그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법적 구속력은 근데 191대 94로 통과를 했고요. 그거보다 191대 94. 94예요. 예. 근데 비상계엄 상설특검 여기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상설특검 그거에는 210대에서 63. 잠깐만.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저쪽에서 돌아섰습니다. 210대 63. 아,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 관련한 상설특검? 그렇죠. 내란 거니까 국회가 상설특검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내란 조사. 아니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하면 이제 후보자 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또 대통령 윤석열 씨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문제예요. 누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고. 없습니다. 그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건 물론 이제 다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는 200석이 안 돼서 좀 아까 실망하셨는데 이건 210석이니까 이번 주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지금 탄핵만이 9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살 길입니다. 네, 그나마 살 길이야. 지금 폭망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외국 대사관으로부터도 제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나중에 소개해드릴 텐데 좀 급합니다, 사실. 네. 일단 뭐 그 부분 잘 하고 돌아오셨고, 근데 진짜로 지금 농담이 아닌 게 이 외교 참사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망가진 적도 없는 한미 동맹. 자기가 복원한다. 망가진 적이 없는데 복원한다 그랬어. 비로소 이번에 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한미 동맹이 지금 완전 망가졌어. 진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그 토요일에 왜 중간에 나간 국민의힘 돌아왔을 때 중간에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 로텐다홀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니까 로텐다홀에 외신 기자가 한 10군데 정도 나왔고요. 그중에 제가 6군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대체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질문부터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Who's the boss? 이게 지금 미국의 관용구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 지금 리더냐는 걸 외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탄핵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그 말은 그냥 대한민국은 헌정이 중단된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선을 물러났으면 그러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례 브리핑에서 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외교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후스터 보스를 지금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헌법상 탄핵이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마치 윤석열이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요즘 그래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되게 크게 확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뉴스포터에서 이 전문을 입수해서 다 이제 제가 번역본을 올렸습니다. 그 뉘앙스를 보면 네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리더인지 백악관 기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계속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바이든의 상대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헌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굉장히 강력하고 견고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아직 법률상으로 이론적으로는 한국 대통령이다라고 아주 짧게 그냥 한마디 한 것을 우리나라 언론이 그걸 엄청 크게 해서 국무부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확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외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외국인들 뉘앙스를 다 봐야 되는데 그 한 문장만 딱 그 찝어서 보도를 근데 이제 했더라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야 백악관도 윤석열을 아직까지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한다는 거야. 야, 이 와중에도 이 자식들 진짜. 제가 제보 하나 소개드릴게요. 12월 3일 날 기업날 당시에 이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거가 있습니다. 이제 이임을 하거든요. 트럼프 정부도 바뀌니까 지금 다 들어오라고 내라는데 그 사임서 내라 그랬으니까 들어가 마지막 송별 오찬을 하고 그 밤에 계엄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조태일한테 전화하니까 씹어버리고 안 받고 그리고 김태효한테 전화했는데도 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효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둘 다 안 받았다고. 조태 낮에 전신 먹은 사람도 안 받고 조태일도 안 받고 그다음에 김태효도 안 받아서 어떻게 보고했냐면 윤 정부 이 사람들 상종 못할 종자들이다 하고 미국에 보냈고요. 보냈대요? 예, 본보고에 보고했고 그다음에 말라고 하지. 토요일 날 불참하는 방식으로 무산시킨 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미국 정부 지금 불만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안 알린 게 보이고요. 미국이 첩보를 통해서 감지는 했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미국이 안 알린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완전 화가 잔뜩 나 있네. 아니 자기들이 한미 동맹을 거의 신주단지 그렇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미 동맹을 지금 망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오다가 이거는 주한 사절 대사들한테 받은 건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전입니다. 우리 그 탄핵 왔을 때 계엄 전, 탄핵 전, 탄핵 전날, 탄핵 표결 가결 전날, 그러니까 표결 전날 금요일에 좀 나라를 하여튼 한 5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얘기를 확 해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고 한국에서 모였고요. 이렇게 내년도 10월에 있을 에이펙을 포함해서 정상급 국제회의를 모두 보이콧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고요. 한국이 그때까지 윤석열이 남아 있으면 조건부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조건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한국 정부를 못 믿으니 접촉하지 말라. 그래서 대상환을 통해서 된 정보만 취합하고 한국 정부 상대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완전 외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정부를 인정을 안 하네. 네. 미국에서도 그래서 여러 채널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 거의 식물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통로를 통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이랑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렇죠. 그걸 뭐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계속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외교 쪽에서는 혹시 지금 트럼프 조용한 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제가 트럼프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자꾸 보시면 이게 무슨 데자뷰처럼 보이느냐면 미국 사람들 바이든 대통령 뭐냐면 2021년에 트럼프가 대선에서도 떨어진 것을 부정선거로 물어붙이고 되게 비슷하게 어디서 떴던 얘기 같죠. 그러면서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5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미국은 이번에 선거에서도 해리스가 제일 많이 강조할 것처럼 미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합발로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한 거니까 미국은 이건 참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트럼프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요. 맞습니다. 해왔고 불법 이민자 과거에 해왔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취임한 날 하루 정도는 독재자가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뭐냐하면 워낙 많은 행정명령을 가지고 미국의 지금 근본 시스템을 확 바꿔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루만이나 독재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게 되면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이걸 비판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윤석열을. 트럼프가.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려면 이거 비판밖에 없는데 비판을 하면 그럼 너는 나중에 일하고 되니까 그런 적이 있으니까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외신들도 지금 트럼프가 지금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오히려 지금 배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수한 점을 오히려 자기가 습득해서 자기는 성공적으로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외신 기자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탄핵 2번이나 맞이하는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때도 트럼프가 있었고요. 그랬나? 윤석열도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상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는 거예요. 2번이나 한국 탄핵을 맞이하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하면서도 이 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더 뜯어낼 수 있는가를 고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AP가 오늘 뭐가 나왔느냐 하면 한국은 극복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오히려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는 건데요. 근데 우리를 자꾸 빗대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망신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탄핵을 아주 빨리 시키고 제일 좋은 건 사퇴입니다. 저는 하야란 말은 너무 권위주의자가 쓰고 싶지 않고요. 사퇴를 하면 바로 60일 안에 소위 말하는 보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운 보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탄핵을 하더라도 4개월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현재 재판에다가 선거까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는 1월 20일 날 취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가 상대할 거냐 이게 진짜 외교적 이게 정말 위기입니다. 큰일이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2기를 준비를 매우 철저히 해야 될 시기인데 이 모든 게 올스톱돼 있으니까 이거 참 난감합니다. 트럼프가 또 얼마 전에 MBC라는 그 미국 언론사와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관세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계엄 사태 트럼프 관세 대응할 능력이 지금 있습니까? 원래도 없었지만 지금 더 완전 비상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고 뭐 우리나라 정말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멘붕이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 업계 취재도 했었는데 대표님들 굉장히 지금 화나 있고 제가 사실 이거를 윤석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방비. 근데 그거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한데 그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왔을 때 계엄 선포한 거잖아요. 그것도 점심 때 낮에 오후에 정상회담하고 저녁에 그렇게 해버린 거. 거기는 지금 어때요? 키르기스탄은 우리나라에 대한 키르기스탄은 갑자기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 다음 날 돌아갔습니다. 사실 일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갔는데. 취소하고 이제 돌아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갔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나 키르기스탄에서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뭐 그 나라한테 우리는 완전히 지킨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정상회담 일정 같은 거 이런 거 뭐 다 취소된 것 같던데. 다 취소되죠. 그죠?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한한이 그러니까 한동은 이 한한 대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나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외신 기자가 저한테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유고 상태를 만들어서 한한이 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려 한다. 이게 맞느냐고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누가요? 외신 기자가. 그 나쁜 기자는 아니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 뭐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녀. 아니 유고 상태가 지금 아니니까요. 지금 보세요. 아까 외교부 대변인도 지금의 실질적 헌법적 외교적 권한은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에 물러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완전히 뭔가 아무런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아나키 상태다.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바라본답니까? 그렇게 하라는 어떤 내심 이렇게 좀 너무하네 그 외신 기자. 우리나라 좀 무시하는 것 같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외신들도 한국의 최종 지휘권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외교 활동이 거의 스탑이 됐고 특히 일본이 지금 일본 언론들 보면 굉장히 난처함이 어때요, 보이고 일본은? 있습니다. 일본이 진짜 좀 궁금하네. 네, 욕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일본은. 네, 일본이 그러니까 뭐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이 뭐 굉장히 톤다운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사히나 요리우미도 뭐 정말 윤석열 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일본 정부가 이번 이 사태 때문에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비판 증가에 고심하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불똥이 일본한테 튈까봐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오히려 요거 되게 좀 우리한테 좀 좋은 카드로 좀 바뀔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반중을 계속 걷던 윤석열의 그 어떤 정책이 좀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사태를 굉장히 이렇게 저는 중국이 보도를 많이 하는 걸 좀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로 관심 그래서 일본에서도 관심이 있지만 일본은 본인들한테 불똥이 떨어질까봐 왜냐하면 이 여론이 악화된 게 사실상 너무 친일적인 그런 그동안 정책 때문이었다라는 걸 본인 언론들이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은 완전히 워낙 내정 간섭에 대한 그것을 조심하기 때문에 정부 성명은 안 하고요. 네. 오히려 정부 성명에서 엄청나게 정부의 고위직들이 하는 것은 공식적인 답변은 미국이에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외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다. 굉장히 판단 잘 착오하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처음 다 얘기하는 처음 거죠? 봤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동방일보라는 중화권 매체가 재밌던 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친미 반중 정책으로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 원인이 한국이고 북한의 우려를 이해한다. 북한이 우려했던 것을 이해한다. 난리다 진짜 우리나라. 야, 근데 일본이 제일 고약한 것 같아. 일본이 고약하지. 예, 저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짧게 얘기하면 악갑이야, 걔네는. 네. 아깝지. 아깝죠. 네. 딱 그거야. 계속 퍼주는 굉장히 놈이었는데. 좋았는데 분위기도 좋고 본인들 해주려는 거 다 해주는 초유의 대통령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정말 걱정인 게 저는 방위비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은 둘째 문제고요. 네. 딱 첫날 바로 관세 20%. 저는 한국이 8번째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예. 원래는 500억 불이 넘으면 트럼프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 생겼냐 하면 우리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속품이나 장비들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미국에 투자하면서 생긴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때려버리면 마지막 숫자만 중요하니까 트럼프한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8인데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회 수출하는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 또 다 20% 이상 관세를 물게 되면 우리가 저는 몇 달 또는 1년을 견뎌낼지 제가 미국에서 확인한 그는 뭐냐면 한 대당 약 3% 정도 차 한 대당 3% 정도 이익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10%만 때려도 완전히 적자가 되는 거예요. 손해네.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가서 10%만 맞아도 한 400억 불 정도 미국 대미 수출이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해야? 그렇게 투자하라고 해갖고 투자해놨더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키워놓지 않았고 그런 데다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앞에 가서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니들 적자지 흑자지 그냥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잠깐만요. 제가 뭘 좀 퍼포먼스를 하고 가겠습니다. 뭐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뭐 적으시네요. 하신 동안 저희 뉴스포터도 좀 많이 구독해 주시면 깨 홍보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포터. 그건 뭐예요? 닥치고 타네. 야, 계좌번호에는 한 글자도 안 지금 겹치게. 혹시라도 저게 이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안 보일까? 그러면서 불배에게 한 거죠. 예. 안 보일까? 닥치고 타네. 고맙습니다. 가야죠 톨날. 닥치고 타네. 예. 그러니까 모든 참사, 모든 위기를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건 탄핵이야. 가장 빨리. 가장 빨리. 이게 가장 질서 있게. 이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우리 의원님도 화는 저희가 매일 낼 테니까 의원님도 국회에서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무릎 꿇어서라도 한 명이라도 좀 더 설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판과 비난과
뭐 돌팔매질은 저희가 계속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자존심 버리고 무릎 꿇고 진짜 아유, 탄핵만 된다면 뭘 그럼요. 못하겠습니까? 네, 진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포터 구독 좀 해달라고 그러고요. 네. 김준영 의원님 후원 좀 해달라 그러네요.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